5조 청소년 대학생 및 성인기 중독 예방 보고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정신건강 문제 분석, 두 번째 니코틴 중독 예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역학 및 통계를 보시면 2023년 기준 19세 이상의 성인의 응답자 중 흡연율은 총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알코올 사용장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코틴 중독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예방과 생애 주기별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 또 심혈관 질환과 암 등 중대한 신체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공중보건적 개입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저희가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코틴 중독이란 과다하게 오랫동안 니코틴을 사용하여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였을 때 인지적, 신체적, 행동적 부적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급성 중독 시 두통, 오심구토, 설사, 시력장애, 혈액순환 부전 등이 나타나고 만성 중독 시 만성적인 인후염, 만성기관지염뿐만 아니라 심계항진과 부정맥, 혈압 상승, 협심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정신건강적 증상으로는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의존성과 금단 증상이 나타나 뇌의 보상 시스템에 작용하여 중독을 유도하고 금연 시 불안과 짜증, 집중력 저하, 불면, 식욕 증가 등의 금단 증상을 초래합니다. 특히 장기 흡연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흡연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경향이 강해서 심리적 의존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생애 주기별 생애 정신건강 문제 접근 방안을 보시면 아동 청소년기에서는 첫 번째 학교 중심의 예방 교육을 확대합니다. 시각 자료 중심으로 그 정신건강 문제와 연계를 제공하고 체험형 교육을 통해서 흡연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정신건강 흡연 통합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건교사와 학교교사가 주기적으로 학생의 흡연 여부 및 스트레스와 우울 등 정신건강 상태를 선별하고 초기 위험군에 대해서 상담 및 보호자 개입을 유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 또는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의 흡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교육하고 가족 전체 금연 유도 및 가정 내 흡연 환경 개선 캠페인 등을 운영합니다. 네 번째로는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를 통해서 간접 홍보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와 또래 금연 리더 양성을 통해 또래 압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청소년 및 성인기에서는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생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법 교육과 연계된 금연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또 감정 조절 훈련을 실시하고 두 번째, 대학 캠퍼스 및 직장 내 금연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캠퍼스 내 금연존 확대 및 금연 홍보물을 배치하고 전자담배 포함 금연 선언제를 운영해서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보상 제도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고위험군 집중 개입을 통해서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청년과 약물 사용 경력자 등에게 금연과 정신건강 상담 통합 제공을 하고 병원 보건소 간의 정보 연계로 재흡연 위험을 조기 개입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신건강 중심 금연 진료 체계 마련을 통해서 금연 클리닉에 이제 정신건강 전문의 또는 임상 심리사를 배치하고 불안 및 우울 증상을 함께 평가 및 치료를 시행하고 CBT 인지행동 치료나 동기 강화 상담, MI를 병행 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노년기에는 첫 번째로 노인 대상 맞춤형 금연 지원을 실시합니다. 금연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근거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 노인 복지시설과 연계한 예방 활동을 통해서 노인 복지관 및 요양기관과 연계한 금연 상담소를 운영하고 복지관 경로당에서의 소그룹 금연 교육 및 심리치료를 병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 고립 예방과 병행한 금연 유도를 위해서 금연이 외로움과 고립감 및 삶의 의욕 저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료 상담과 지역사회 모임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노년기 금연 멘토링을 통해서 동년배 금연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킵니다. 기존의 금연 정책이 주로 흡연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신체적 금연에서 정신건강 회복 중심의 중독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전문가 상주 의무화, 정신건강 선별 검사 도입, 금연 치료 모델 도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담배 신종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서 니코틴 함량 공개 및 표시 의무화,
청소년 유도 마케팅, 전면 금지, 전자담배 금연 보조제 오인 방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두 번째, 생애 주기별 통합 정책 설계를 위해서 청소년 흡연 예방 법령 강화, 대학생 및 청년층 맞춤형 정책 마련, 직장인 대상 기업 협약형 금연 지원 제도 확산, 노인 금연 우선 대상화를 실시하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중심 예방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역 보건소의 금연 및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와 커뮤니티 금연 지원 모델 도입, 금연과 정신건강을 통합한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행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첫 번째로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서 흡연 예방 교육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 흡연이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또 금연 환경 조성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서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 또 흡연 경고 그림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서 담배값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의 표기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명확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래 나와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은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정신 및 행동 장애 중 하나로 간주를 합니다. 정신간호사의 역할을 보시면 첫 번째, 흡연 상태 및 니코틴 의존도 평가를 위해서 현재 흡연 여부와 흡연 시작 시기와 하루 흡연량을 파악하고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연 동기 확인 및 금연 계획 수립을 위해서 대상자 금연 의지 수준을 확인하고 계획을 구체화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금연 교육 및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해서 흡연의 건강 위험성과 금연의 이점 등을 설명하고 니코틴 대체요법과 금연 보조제 등에 대한 안내를 하며 금연 후에 겪을 수 있는 금단 증상 등을 교육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서적 지지 제공을 위해서 흡연을 비난하지 않고 공감적인 태도로 경청하고 격려와 지지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나 감정을 다루는 건강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금연 보조제 및 약물 치료 관리를 위해서 니코틴 패치와 껌, 흡입기 등 사용법을 안내하고 필요시 의사와 협력해 약물 치료를 연계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행동 변화 기술 적용을 위해서 흡연 욕구를 참는 전략을 지도하고 생활 습관 등을 지도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금연 클리닉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서 병원 내 금연 클리닉을 소개하고 보건소, 학교, 금연 상담 전화 등을 연계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지속적인 추후 관리 및 제도전 지원을 위해서 정기적인 상담이나 전화로 금연 상태를 확인하고 재흡연 시 자책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정신간호사학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위해서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역할이 필요해서 그 다기능적 역할로 첫 번째 평가자, 두 번째 변화 촉진자, 세 번째 중재자, 네 번째 교육자, 다섯 번째 옹호자의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간호 문제 및 진단을 보시면 첫 번째 비효율적 건강관리에서 니코틴 사용 장애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의존,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흡연을 사용하는 잘못된 건강 행위, 금연에 대한 낮은 동기 및 재발 반복, 또 두 번째 비효율적인 대처로 감정 해소, 사회적 소속감 형성을 위한 흡연, 학업, 진로, 경제적 압박 등으로 인해서 흡연으로의 회피, 세 번째 지식 부족은 신종 담배에 대한 유해성 인식이 부족하고 니코틴 중독의 질병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네 번째 사회적 고립은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고 금연 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접근 방안에서는 이제 정신건강 문제 분석으로 이른 흡연 시작과 금연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20세 전에 흡연을 시작하면 니코틴 중독의 위험이 높아지고 금연의 성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금연의 어려움은 금단 증상으로 불안과 초조와 집중력 저하 등이 발생을 해서 본인의 의지로 금연의 성공이 어려운 강력한 의존성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간호 활동으로는 첫 번째, 금연 시작 방식을 선택합니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거나 금단 증상이 심하다면 감염법을 고려하고 두 번째, 금단 증상을 대처합니다. 금단 증상이 심할 때는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대체요법이나 약물요법을 활용하고 셋째, 금연 동기 및 목표 설정을 합니다. 금연의 건강 효과를 상기하면서 동기를 유지하고 네 번째는 환경 및 생활 습관을 개선합니다. 흡연이 예상되는 자리나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술 등은 피하도록 하고 물을 자주 마셔서 니코틴 배출을 돕고 금연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하도록 합니다.
또 4D 방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 지연하기, 몇 분만 지나면 흡연 욕구가 사라지므로 간단한 간식 등으로 시간이 지나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물 마시기, 흡연 욕구를 줄이고 니코틴 농도를 낮춥니다. 세 번째 다른 생각하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산책하기 등을 이용합니다. 네 번째 심호흡하기 등이 있습니다. 가족 접근 방법에서는 정신건강 문제 분석으로 가족 접근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가족의 참여가 높아지면 금연 성공률도 따라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모델링 효과라고 해서 개인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심리적 현상인데 부모나 형제 자매가 이제 흡연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 흡연 시작 가능성도 함께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간호 활동을 보시면 가족 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서 중독자 가족에게도 상담과 지지적 개입을 제공합니다. 또 정서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감정을 다루는 정기 상담을 운영하고 회복 지향적인 접근 강조를 위해서 회복의 가능성과 지지를 전달하도록 가족 태도를 개선시킵니다. 또 가족 참여형 금연 개입을 위해서 금연 챌린지에 공동 참여해서 가족이 함께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금연 목표 공유 및 기록을 통해서 금연 다짐을 공유하고 상호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가족 금연 계약서를 작성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행동 약속을 문서화하고 가족이 지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 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 내 금연 구역을 설정해서 가족 전체가 실내 금연 원칙을 지키고 대체 활동의 마련을 위해서 가족 단위의 취미 활동을 통해서 니코틴 의존을 대체할 시간을 사용하고 흡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처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접근 방안을 보시면 정신건강 문제 분석에서 저희 가향 담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향 담배는 인문 흡연의 관문으로 니코틴 중독성을 강화를 시킵니다. 또 국민 인식의 저하로 제자리 걸음 서비스 등이 이제 금연의 의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 문제 분석에 계속 이어서 엠파워라고 해서 담배 사용 감소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미흡평가 영역은 피, 간접흡연 보호, 이, 광고 규제 등이 있는데 2016년 이후에 별다른 금연 정책이 없어서 새로운 해결 방안이 필요한 추세입니다. 예방간호 활동으로는 가향 담배 판매 제한 또는 금지로 일부 나라에서는 이런 멘톨과 향 첨가 담배를 금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담배 제품 내 성분 표시 의무화를 위해서 첨가물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자담배 및 관련형 담배에 대한 광고와 홍보 제한 강화를 위해서 가양 담배로 인해서 중독이 더 높아진다는 문항 추가의 필요성과 담배 속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 경고를 위한 내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야간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사업장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고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교육과 흡연 진입을 차단시킬 수 있고 환경 조성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벨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서 이제 금연구역을 조성하고 흡연구역 조성을 위해서 금연구역 확대 이후 간접 흡연율 증가로 인한 금연구역 조성에 따른 흡연구역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금연구역의 경고 문구나 흡연구역의 유도 문구 등을 이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과태료 강화를 통해서 기존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토의 결과 요약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개인 접근 방안은 니코틴 중독은 의존성과 금단 증상으로 극복이 어렵지만 환경 조성,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 가족 지지 등 복합적인 전략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금연은 단순한 의지가 아닌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며 반복적 도전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 접근 방안은 니코틴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은 핵심적입니다. 가족의 지지와 건강한 행동 모델링, 금연 환경의 조성은 중독의 악순환을 끊고 개인의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접근 방안에서는 니코틴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선 신체적 접근에만 초점을 잡을 게 아니라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각적 방안이 병행된다면 니코틴 중독의 악순환을 끊고 생애 전반에 걸친 정신건강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